안녕하세요. 웬 박수를요? 노래도 안 했는데. 박수 안 치셔도 되고요.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이 18쪽 한번 봐주시죠. 18쪽. 이제 새 책이 우리가 기본서로 삼아야 될 책이 이제 나왔죠. 18쪽의 용어 중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4번의 도시군 관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행정체계를 제가 좀 잡았었고, 그죠? 용어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 내용을 제일 중요하게 봤거든요. 행정체계는 그것만 살짝 해보면 국가와 지자체. 국가를 대표하는 게 각 부에서 대표하고, 지자체라면 둘로 나눠지죠, 그죠? 넓은 지역을 관할한 광역지자체와 그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로, 광역이라면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시, 자치도는 뭐 당연히 그 사람이 한다니까 포함되어 있고요. 요걸 시도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기초지자를 정확히 하시라고 했는데, 특별시 밑에 존재하는 것이 구, 광역시 밑에 존재하는 것이 구와 군. 군은 이제 구처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 밑에 존재하는 것이 시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따로 대도시. 완벽하신데요. 잘 기억하시는데. 제 예상에는 이거 한 번 들었으면 일주일 지났으면 까먹어야 정상인데 왜 안 까먹었어요? 복습했어요? 저번 주에 끝나고? 여기서 대답이 착 없어지네. 복습. 습관을 길러놔야 돼요. 복습하는 습관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까먹는 건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는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요거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도시군에 사는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기본적 분류로서 지정을 하고,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용도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고, 구역자 들어가는 말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구역은 5가지만 따로 있다. 2번, 6번 합친 거잖아. 이것은 개, 도, 시, 수, 입이다. 요 5가지. 지역지구 구역을 통해서 특광시군에서는 개인을 통제했다라면은 개인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기반시설. 우리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내용이 도시개발사업. 도시가 성장할 때 대비한 거. 성장할 때 대비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시 성장까지 고려한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요 세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세우는 것까지. 자,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용어도 이제 지금 나오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항상 제가 개념은 분석하시라 그랬잖아. 분석. 그래야 헷갈림이 없어요. 다음 거 보십시오. 5번부터 보십니다. 5번을 보시면 이 내용 중에서 요게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뜻이. 요것은 여기 용도지구와 상관없이 동네 이름을 딴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하는 건데, 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도 가능하지만 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만, 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작을 수가 있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곳에서 광명에서도 뭐 무슨 지구 할 때 그 동네 이름을 딴 지구라는 것은, 그죠?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요거를 수립할 수 있을까요? 광명시 일부만 대상으로 할까요? 일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5번 보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구운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우리 도시 구운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특광시군이라 그랬잖아. 특광시군. 특광시군의 일부가 포인트, 일부가. 다른 거는 여기서는 내지도 않아요. 전부냐, 일부냐. 특광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광명시의 동네 이름.
무슨 지구 하는 거 일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면 틀립니다. 그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들은 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겠다, 기능을 증진시키겠다, 미건을 개선하든지 양원 환경을 확보하든지 마음대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일부라는 것만 잘 두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내용이 되는. 그 다음에 6번 내용 보시면요. 지구 단위계 구역이라는, 지구 단위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분석하면요.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다가 계획이 붙어 있거든요. 그죠? 말 그대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됐을 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엄지를 정하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별 얘기도 없어 그래서.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말 뜻은 이따 구역 파트에서 오늘 못 배우면 다음 주에 배우고요. 나중에 배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즉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 용도 구역 파트에서 나머지 용도 구역은 이 행위 제한을 각각 법률로 정하거나 다른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행위 제한을. 근데 이것만큼은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세워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7번은 별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최근에 한 몇 번 시험 문제 냈었고, 7번에 기반시설. 자, 우리 기반시설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했는데, 종류가 7가지 종류로 나누시고, 이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이 종류를 구별하는 거. 아, 종류가 7가지나 되는데 이걸 구별하려면 좀 피곤해지죠. 그죠? 느낌 잡아서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하나 외워서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종류가 7가지 종류인데요. 이 중에서도 다른 것은 교통시설이다. 그럼 교통에 관련된 시설이겠거니, 공간시설이다. 그러면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다. 이렇게 느낌 잡아서 보시되 6번, 7번만 이제 따로 좀 헷갈리기 쉬운 거. 6번, 7번만 조금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느낌 잡아서 느낌대로 기억하셔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외워요.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통시설 보시면 교통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그러니까 교통시설, 이 말은 시설 나오면 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시고, 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항만, 공항 같은 거, 주차장이 됐든 자동차 검사시설, 자동차 운전 학원까지 각종 교통에 관련된 것을 쭉 모아놓은 게 교통시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공간시설,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 어차피 우린 객관식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공간시설이다 그러면은 공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반시설에서 공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게 광장이잖아. 광장, 넓은 광장. 아니면 우리가 산책 가는 공원 같은 거, 녹지 공간,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다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죠. 교통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큰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 어떻게 교통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번의 유통 공급 시설이 나오는 것은요,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 공급에 관련되는 기반시설만 모아놓은 거예요. 유통 업무 설비, 유통이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이런 게 쭉 나오네요. 여러분, 수도 설비라면은 뭐를 공급하는 겁니까?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지 뭐, 물. 전기라면? 가스라면? 열, 공급 설비. 열 공급하는. 말 그대로잖아, 그대로. 이걸 교통시설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인데 공간시설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구별되지 않습니까? 각종 공급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이면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파를 공급하는 거잖아. 전파를 공급하는, 각 가정에 전파를 공급하는. 공동구, 시장은 아시고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 공동구는 좀 이따 다시 나와요. 별도 개념으로. 거기서 보면 이 공동구라는 것이 유통공급에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따 배우시면. 그 다음에 4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죠. 교통도 아니고, 큰 공간을 이루는 시설도 아니고, 공급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방제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 공공문화체육과 관련돼 있는, 주로 공공과 관련돼 있는 건물 하나에 불과한 이런 것들. 학교 공공문화체육센터 들어가면 학교도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애들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응? 공공청사, 요 옆에 보니까 뭐 광명 경찰서 있던데 이게 공공청사 아닙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이런 건물,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놓은. 5번에 방제시설이 나옵니다. 방제라면 제목이 막을 방자, 재해제자.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에요. 방제.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름으로 뻔한 것들이잖아. 방화설비라면 화재를 막는 설비요. 방풍이면 바람을 막는, 방수 물을 막는, 사방 모래사자를 씁니다. 모래를 막는 설비가 있어요. 방조, 조류를 막는, 다 방자 들어가잖아, 뒤에 것은. 뻔한 것들이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방제시설이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면 재해 중에서 어느 시설을, 어느 것을 막기 위한 시설 같아요. 어느 재해를? 수재를 막기 위한 게 이게 하천, 유수지, 저수지예요. 해마다 이 장마철 되기 전에 주로 이 하천을 정비한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수재를 막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하천이 정비가 안 돼 있고 뭐 준설 이런 걸 제대로 안 해놨다면 넘치지 않습니까? 큰일 나잖아. 그럼 뭐 유수지, 저수지랑 비슷한 거 있어요. 이게 다 수재를 막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6번은 보건위생시설인데, 보건위생. 이 6번, 7번은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이게 헷갈려지기 때문에. 자, 우리 보건이라는 것이 보호할 보자 건강. 보건소 할 때 보건이잖아.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 위생. 그러니까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 중에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인데, 아이고, 또 핸드폰 보시는 분이 한 분 또 계시네. 핸드폰. 쫙 떨어뜨리고 오세요, 핸드폰.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셨고 목표를 딱 세우셨으면은 거기에 그래도 전념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나는 아직 전념할 습관인데 전념이 안 된다. 그래도 하여튼 다른 것들은 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전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돼. 예. 저도 그 전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그냥 뭐 어디 이동한다면 책 읽었잖아, 책. 예. 만화책이 됐든 뭐가 됐든 뭐를 읽어야 돼. 화장실 들어가든 뭘 읽어야 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책 안 가지고 다닌 지가 지금 몇 년 됐나 이제? 맨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사람도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가끔씩 반성을 합니다만, 특히 공부하실 때는 하여튼 핸드폰 멀리해야 돼요. 핸드폰 없다 생각하셔야 돼. 없다. 책상에도 아예 내놓으면 안 돼. 그래서 내놨네. 거기도 안 보죠? 책을 봐야 돼. 책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 예, 목표했던 거를 성취하는 게 이게 얼마나 더 큰 즐거움입니까? 근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예.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하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다가. 근데 그 당시에 공부할 때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뭐 제 청춘에 뭐 남들처럼 데이트도 못하고 뭐 그냥 주로 절에 들어가 있고 하면서요. 참. 그러면서 나는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덜 한 거예요. 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덜 해서 떨어진 거라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딱 끝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여기 나와서 이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나왔잖아. 이걸 하게 됐잖아. 야,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이게. 지금 저는 뭐 지금 수도권에서만 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지방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 별로 없어서. 저 여기 들어올 실력이 안 돼서. 거제도까지 간 적이 있어, 거제도까지. 예? 그 좋은데? 아이, 좋은데, 거기를. 제가 대전에 그래서 중간에 대전 내려갔거든요. 대전에서도 교통편이 안 좋아, 거기야. 그리고 거제도까지 가면은, 물론 이제 뭐,
창원, 뭐 부산 거쳐서 이제 거제를 갔다가 3일 정도 하고 올라오는데 거제도에서 바로 올라오게 되면 차로 한 쉬지 않고 제가 달려서 대전까지가 3시간 반 걸려요. 굉장히 걸린다니까? 거기서 그 굴 유명한데 뭐 있습니까? 그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진주 지나서 이렇게 쭉 대전까지 오는 게 10시 반에 끝나고 수업이 10시 반에 끝나고 밤에 출발해서 오잖아. 그 다음날 이제 대전 강의니까 쭉 차로 올라오거든요. 한 3시간 반 걸려요. 안 쉬고 와도. 그게 그렇게 걸리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한 평균 잡았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 6시간의 평균 운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고 가는데 평균 잡아서. 대여섯 시간은 평균 운전을 하는데 강의는 8시간 하잖아요. 운전 대여섯 시간, 강의 8시간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 애 때문에 다른 시험도 땄거든요. 이거 강의하면서 주말 이용해서 행정사 이런 거 따놨다고 내가. 그거 할 때 보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게 참 형편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그렇게 강의하면서 돌아다니고 할 때 그 쉬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거 생각해 보면 옛날에 최선이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약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약했었구나. 사람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적응력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근데 제가 스스로 이 한계를 설정해 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이 한계가 아닌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만큼으로 갖고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 아니지, 그거는. 하여튼 여러분, 제가 하여튼 강의 외에 딴 얘기를 하면 어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외에 딴 얘기하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 책을 강의할 때 공법 강의할 때 특징이랑 공법 외의 것을 얘기할 때 특징이라 그저 반응감이요.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져. 여기서 반짝반짝해야 돼. 여기서. 자, 지금 보건위생이면은 아까 제가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라고 했죠?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관련된 기반설이 보건위생인데 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따로 안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시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시설. 여러분, 장사시설이라는 말은 어떤 시설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장사시설이. 장례식장? 자, 그럼 그 옆에 장례시설 따로 있잖아.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제 장례식하고 하는 게 장례시설이에요. 그거랑 별도의 장사시설은. 화장을 하고, 또, 화장하고. 화장을 하거나, 화장할 때도 있고, 화장 안 하고, 묻을 때도 있죠? 그 묘지에 관련된 거 여기 다 들어갑니다. 화장이든 묘지든 또, 봉안당 같은 거 여기 들어가, 봉안당. 봉안당이 옛날 납골당. 납골한다는 걸 봉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도 바꿨단 말이야. 받들 봉자, 편안한 자, 편안하게 받들어 모신다. 그 말이 원래는 그렇게 작년까지는 표현이 됐었는데 그 말도 올해부터 장사시설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장사에 관련된 시설. 자연장지 있잖아. 자연장지. 여러분, 자연장지면 자연장을 하는 땅 어디를 얘기합니까? 수목장 하는 거. 그 나무에다 그냥 묻는 거잖아. 그죠?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긴 힘들어서 장사시설에서 이제 자연장지 그전에 묶었던 걸 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연장지가 됐든 장사시설이 됐든 장례시설이 됐든 도축장이면은 도살할 도자, 가축축자, 소돼지 잡는 곳이 도축장이거든요. 종합의료시설은 당연히 보건에 들어가죠. 종합의료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나머지 시설이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뭐 전염병 같은 거 생겨서 산 사람의 건강을 해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것은 다 보건위생에 들어간다. 그래야 전염병을 막아서 산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도축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법의 적용을 까다롭게 받아요, 이거. 옛날에 제가 잘할 때만 해도 뭐 시골에서는 뭐
소, 돼지 잡는 거 그냥 마을에서 잡았습니다. 요새 잡으려고 한다. 크게 불법이지. 크게 걸립니다. 다 도축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도 이것도. 환경기초시설이면 기반시설 중에서 환경에 기초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시설이나 빗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개념인데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뻔한 것들입니다. 폐차장. 하수도랑 폐차장을 특히 대표적인 환경 기초시설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수도는 어디랑 헷갈리기 쉬우냐? 유통 공급이랑 헷갈리기 쉽잖아요. 여러분 하수도랑 수도는 달라요. 아까 수도 시설이면 어디 들어갔어요? 유통 공급에 물을 공급하는. 하수도를 딱 하면 여러분 하수도 쓰고 남은 물이 하수물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유통 공급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 하수물을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뭐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해, 그치요? 하수물을 어디다 공급을 해? 유통 공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수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 기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내기 쉽다니까요? 항상 문제를 낸다면 헷갈리기 쉬운 거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중 뭐 그 어느 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다음 중 그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래서 교통에 관련된 거 네 가지를 딱 집어넣어 놓고, 예를 들어 폐차장 집어넣는다. 아니면 아까 유통 공급에 관련된 거 쭉 집어넣어 놓고 하수도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 하수도는 환경기초. 폐차장도 아까 그랬잖아. 폐차장. 여러분 폐차되는 거 갖고 교통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 관련된 게 다 교통시설인데 폐차장은 환경기초로 구별되는. 폐차하는 과정에서 뭐 폐유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좀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 7번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다른 것은 이름 보고 느낌 잡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은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자, 7번에 기반시설이 나왔다면 이제 8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는데 계속 비슷한 말들이 막 시설 자리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면 어떤 말로 분석이 되느냐? 시설의 한 종류예요. 시설 앞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시설이 나오면은 이것은 기반 시설의 줄임말이다.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랑 관련된 기반시설을 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도시군 계획이라면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한다. 도시군 계획이라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둘을 합쳐서 이렇게 부른다고 앞에서 배웠죠, 그죠? 요것도 줄임말이란 말이 둘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뒤에 거를 보고. 기반시설과 관련돼 있는 도시군계획이라면 이 원래는 둘을 얘기합니다만 이 둘이라고 배웠습니다. 둘 중에서도 여기랑 관련된 계획이라면 어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둘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지만 이 뒤에 거를 보니까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추상적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여기 내용이잖아요. 여기 내용. 아까 배웠던 거 계속 써먹어야 돼.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해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끝난 상태의 시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실제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8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도 따로 뭐를 얘기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해. 지금 광명이 어디 도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로는 기반시설이니까 교통시설 중에 하나였잖아요. 관리계획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를 설치하기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반시설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어야 사업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 이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만 하게 되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끝났으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9번의 광역시설 얘기를 보시면 여러분 광역시설을 분석해보면 자, 이것도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기반설 중에서 앞에 광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앞에서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앞으로 광역이라는 말이 공법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했습니까?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넓은 지역을 얘기하니까 적어도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기반설 중에서 특히 어떤 기반설만 얘기하는 겁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기반설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분석하면 끝이에요. 자, 내용 보세요. 그러면 광역이란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요거는 다 공통돼 있고, 첫 번째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한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이 있고, 두 번째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 공항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이 광명과 서울 사이에 광명과 서울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면 이 도로는 걸쳐 있는 시설로서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광명에서만 다닐 수 있고 서울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걸 어떻게 그쪽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도로나 철도 같은 건 당연히 걸쳐 있어야지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왕래에 쓰이는 걸쳐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꼭 걸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도 있잖아. 공동이용시설. 걸쳐 있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 있지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광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항만공항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는데 인천공항을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이면 어디에 걸쳐 있나요? 아니죠. 인천에만 있죠? 인천에만 있잖아. 근데 인천 시민만 이용합니까? 전국도 다 이용하잖아. 꼭 걸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개념상 걸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있고 그거 외에 걸쳐 있지 않아도 공동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관련돼 있잖아. 둘 이상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세밀한 종류는 아직 물은 적은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에 공동구가 나와. 공동구. 자, 그래서 공동구라는 개념은요. 공동구라는 개념은 하여튼 공법에서 나오는 용어는 다 낯설어. 다 처음 다 배우는 것들이야. 그래서 용어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자가 한자로 이제 이 또랑 구자를 얘기하거든요. 국어할 때 구자인데, 요게 이제 주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도로가 쭉 있으면 도로 밑에 건설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표면을 이렇게 제가 그려놨다라면은 도로 밑에 지하에 이러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통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 도로를 따라서 쭉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놨다.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어디에 쓰려고 주로 공동구를 만들면은 이 지하에는 뭐를 집어넣던가요, 여러분? 안 들어가 봤지만 영화에서 본 적 있잖아. 가스? 하수? 하수물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하수물부터 생각하시겠네. 또 뭐가 들어가? 그것만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에? 전기선 쭉 들어가요. 또 전기선, 통신선, 가스.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느낌 잡기 충분해. 그럼 예를 들어 도시 그 지상에 전기선이 있다라면 전봇대 쭉 세워갖고 전기선 들어가요. 보기도 싫잖아요. 에? 통신선이 더 두꺼워요. 막 각종 통신회사 그죠? 막 두껍게 막 이렇게 묶어서 그죠? 이렇게 막 설치가 돼 있잖아. 여기도 있나 옆에? 응? 그런데 그 공동구를 아래다가 지하에다 만들어 놓고 지상에 미관 해치는 것들을 안에다 쏙 집어넣게 되면 지상이 깨끗해지고 안전성이 올라가고 미관이 향상되고 이럴 목적으로 하는 게 공동구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뭐 전기, 가스, 뭐 통신선 이게 다 아까 유통 공급 시설에 들어가잖아.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구도 아까 유통 공급 시설의 한 종류로 들어가는 것이고, 각종 그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다. 이게 이렇게 분석되는 공동구예요. 이 국어를 얘기하거든. 구자가 또랑 국어. 이 국어인데 어떤 국어냐?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 이게 공동구예요.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뜻을 봅시다. 공동으로 한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사, 하수도 시설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규제,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하게 해요. 이게 공동구 뜻입니다. 유통공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요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따라서 그 도로 밑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을 것이다.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요? 돼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에? 위에 보니까 전기선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땅에 들어가서 알아요. 아니야. 그죠? 공동과 설치가 되면 설치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의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설치가 되면은 안에 집어낼 것들은 다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구 아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로 전봇대가 있다.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옆에 전봇대가 있다. 도로를 따라서 그러면 여기 공동구 설치 안 돼 있구나. 없다.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11번에 나오는 게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럼 이 얘기네, 이거는? 좀 아까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에다가 사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뿐이잖아. 비슷하지만 이렇게 이제 달라지죠. 그럼 아까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에다가 사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일하는 것 자체를 사업한다라고 하잖아. 기반시설 중에서 도심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도심계획 시설이라면 결정을 했으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 사업 자체. 아까 도로를 건설하려고 결정했으면 도로를 건설해야 되잖아.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말합니다. 그대로 분석하면 그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자체를 얘기해요. 이거 드물게 나왔지만 그 전에 지문에서는 이거를 도심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틀리긴 했다. 그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로 결정이 된 시설, 이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야 되지. 말 그대로 분석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12번이 도심계획 사업이에요. 자, 지금 나오는 용어는 이제 요거랑 비슷하지만 또 다르잖아. 여러분, 도시군계획 사업이야. 도시군계획 사업. 자, 이렇다니까 우리 공법이요. 좀 아까 요 말과 비슷해. 여기는 도심계획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 말은 빠져 있죠. 그럼 이것도 그대로 분석해봐요. 아까 요거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요거는 도시군 계획을 위한 사업이네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계획이 무엇인지는 아까 여기서 했듯이 똑같잖아. 도시군계획을 얘기하는 게 원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지만 구체적 사업과 관련돼 있다라면 어느 계획을 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도 줄인 거야. 법에서 자꾸 줄여서 그러거든요. 아까 요거 시설, 기반시설이 구체적 관리계획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랬듯이 구체적 사업도 관리계획과 관련이 있지 기본계획은 방향 정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써놨지만 결국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가지는 제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 다 찾아내면 그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이 종류 묻는 거였어요. 용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종류였다니까? 29회 때 시험에? 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사업 찾아보세요. 도심계획 사업. 용도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행위 제한을 제가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행위 제한 받는 개인은 어떤 사업을 해야만 됩니까?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사업에 관련돼 있나요, 이게? 아니야? 아니야. 딱 의심하는 눈초리였지, 지금. 두 번째 계신 분. 이해가 안 되는 눈초리였지. 제가 눈치를 잘 보는데.
여러분들 땅이 여기 있으면은 어느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행위 제한을 받잖아요. 행위 제한만 받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거기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사업할 때가 됐다 그래서 건물을 뭐 짓는다 그럴 때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 뿐이지 지역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행위 제한만 받을 뿐이야. 행위 제한만 적어놨을 뿐이야. 용도 구역제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개발장벽 지정됐으면은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꼭 해야만 되냐고. 아니야. 행위 제한만 적어놓을 뿐이야. 개인 통제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기반 시설이 결정이 됐어요. 아까 결정된 것이 도심계획 시설이었잖아. 기반서를 필요해서 설치하러 결정을 했으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광명에 도로가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쫙 여러 가지 계획 세워서 관리 계획 세워서 설치하러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갖고 여러분들도 이제 도로 설치될 것이다라고 딱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행정청이 사업을 안 해. 10년, 20년 지나도 안 해. 괜찮아요? 아니면 도로를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랑 관련된 거는 필요한 기반서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20년까지 안 한다면 자동 실효가 되고 막 10년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사업에 관련된 거 아니고 이 기반설에 관련된 것이 도심계획 시설이고 도심계획 시설은 도심계획 시설 사업 좀 전에 배웠던 요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 사업입니까? 사업이네. 정비사업 사업이에요?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것도 제가 독자적 사업은 아니라고 했잖아. 제가 요 지구단위기라는 것은 이런 행정청이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행위 제한만 풀어주는 것에 불과하죠. 풀어주면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독자적 사업이 아니에요. 쉽다니까요. 자, 우리 도심계획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계획 사업을 분석했을 때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분석이 됐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거는 자꾸 쓴다 그랬잖아.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면 그게 얘기되는 거예요. 3가지 사업밖에 없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심계획 사업에 속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 요거는 개발보서 다르고, 요건 정비보서 다르고, 요건 국회보서 바로 나옵니다만, 여기랑 관련된 거. 셋이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공익사업으로서. 그래서 한번 뜻 보세요. 도심계획 사업이라면 12번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심계획 시설사업과 개발법상 개발사업과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 이 종류를 묻는 게 이번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도 자꾸 어렵다 하지만 글쎄 맞춰줄 거 맞춰주고 틀릴 거 틀리고 이렇게 이런 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응?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지. 13번에 도심계획사업 시행자 13번 도심계획사업 시행자라면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배웠던 여기다가 시행자라는 말이 붙었을 뿐이잖아. 분석을 하면 그죠? 비슷하지만 별거 없어. 그대로 분석만 하면 돼. 도심계획사업 시행자라면 시행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자, 사업을 하는 자.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나오죠? 13번에 사업 시행자란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한다고. 하는 자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해요. 여러분 시행자라는 말 나왔지만 지금 시공자라는 말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요 말 한번 구별이 되나요? 시행자와 시공자가? 지금 요걸 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공자는. 응? 실제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 맡아서 한다. 뭐 그럼 맡아서 하는 사람. 시행자는 시행하는 사람. 하는 자라고 우리는 배웠잖아. 하는 자. 참 법에서 그냥 한다 그래서 뭘 한다.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실시할 시자 공사 공자잖아요. 공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가 시공자야. 공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고. 차이가 느껴져요? 만약에 우리 광명시에
도로를 건설한다. 그럼 이 도로 건설하는, 즉 도심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 시행 파트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런데 대충 누가 시행자가 될 것 같아? 광명시에서 도로를 건설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배웠지만은 광명시장. 광명시장.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은, 이 내용을 결정할 때는 관리계획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이라고 했잖아. 특광시군. 그럼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기반설도 원칙적으로 누가 하느냐? 그 특광시장원수가 설치한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거 공공사 여기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하는 거 나중에 배우죠. 나중에 보여주는데 원칙이 특광시장원수예요. 다른 사람 예외적으로 돼. 민간인도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고, 특광시군은 광명시랑 광명시장이 시행자예요. 그럼 광명시장이 시행자가 딱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괭이, 삽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본인이 막 도로 건설합니까? 도로 건설은 누구에게 맡겨요? 건설회사에게 뭐 경제임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맡기겠죠? 그러면 시행자는 광명시장, 시공자는 건설회사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게 시공자 개념이에요. 다르죠. 시공자는 그럼 누가 선정일까요? 시공자는? 누가 선정을 해?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겠죠. 항상 시행자가 선정하겠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내 공사 맡아서 해줄 사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다른 법에서 시공자 할 때도 항상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이론 잡기를 하는 겁니다. 14번에 공공시설이 나왔네요, 이번엔. 아이고, 참 용어 많이도 나오네. 이제 공공시설이에요. 이 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을 분석한다면. 시설 앞에 공공이 붙어 있네. 시설은 뭐의 줄임말이요? 기반시설의 줄임말. 기반시설 중에서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에 관련된 기반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웬만한 기반시설은 공공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예외적으로 존재해. 그래서 기반시설 크기가 이 정도 크기라면은 나머지 대부분이 다 공공시설이지. 그런데 기반시설에 속하면서 공공시설이 아닌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차장. 여러분, 주차장 중에서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행정청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자체도 이것도 이제 기반설이 들어가는 건데 교통시설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주차장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진 않아요. 공공시설에 속하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주차장만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물론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큰 것들은 당연히 공공성이 더 강화되죠. 그래서 아직도 이 공공시설을 분류하는 것은 아직 낸 적은 없어요. 그거는 용어 중에서. 근데 보세요. 14번의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다음에 0이 자는 공공용 시설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도로, 공원, 철도라면 이런 큰 것들은 당연히 누가 설치했든 다 공공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라면 개인이 설치하는 사도도 있지만 그 도로라고 해도 다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얘기한다 해서 방가로 1번에 항만, 공원, 문화 이런 거 쭉 들어가는 거 이거. 누가 설치했든 다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나 방가로 2번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장사시설. 요거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게 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라야 기반시설 중에 공공시설이 되지. 행정청이 설치를 안 하는 주차장이라면, 보통의 영업용 주차장이라면 기반시설에는 들어가지만 공공시설은 아닌 거예요. 공공시설이 준하는 그런 혜택은 못 받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직은 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15번의 국가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지방에 대해서 수립하는 지방계획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하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계획.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수립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각부의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각부 장관.
각 부에서 하는 게 나란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수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안 만들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 결정 내용, 관리계획 결정 내용이면 지방계획이잖아. 지방계획의 내용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계획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인천공항 예를 들었는데 인천공항이면 공항이니까 기반설의 한 종류죠. 기반설 중에서 교통시설이 들어갔잖아. 그럼 기반설의 종류가 된다는 것은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관리계획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다른 공항은 몰라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 동북아에 있어 교통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공항은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계획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 중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 국가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뜻이거든요. 이 뜻 자체는 뭐 시험엔 잘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 종류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용도지역의 기본적 분류로서 용도지역이 부동산에 대한 즉 토지와 건축물을 규제하는 기본적 분류가 되고요. 지구는 지역을 보충한다 그랬고 구역은 지역 조항은 따로 정한다. 살짝 구별만 해주세요. 지금은. 16번의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부동산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잖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승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역, 지구, 구역도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용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서 한 달에도 사실 다른 거 별로 시험은 이거 안 나와요. 그런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있죠? 나중에 건져도 그거 하나 살짝 건질 거예요. 나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4개 지역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 기본적인 4개 용도지역을 어떻게 나눴나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가농자로 나눴잖아. 어느 땅이 이곳이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한다. 즉 하나의 땅인데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지금 한번 그냥 물어봤는데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지정될 수 있냐고. 안 되겠지. 중복이잖아. 근데 지금 뭐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 하나 건진다라고 해서 했지만 요 말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우리 도시지역은 어디에 지정한다 그랬어요? 특권시군 중에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집들이 모여있고 상가가 모여있고 공장이 모여있는 이런 곳을 도시지역 지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개발하려고 하잖아. 반대로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에 산과 강이 있는 곳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한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지. 개발 안 하려고.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자연환경이 없으니까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할 땅이면 도시지역 지정하고 보존할 땅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해야지. 이게 동시에 지정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성격상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지정이 중복돼서 된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하라고. 개발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죠?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기본적 분류인 용도 지역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중복될 수는 없잖아요.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 안 돼.
이건 나머지 얘기를 글쎄 할까 말까 그게 고민스럽네. 지금 입장에서 아직 뜻도 모르는데. 일단 용도지역 중부지역 안 된다. 사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나중에나 슬쩍 요것만 지금 지역끼리는 중부지역 안 된다. 여기에만 지금 살짝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자꾸 이것저것 관련된 거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이게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자꾸 욕심 있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소화불량 걸려. 소화불량. 지구 보세요. 지구. 제가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구란 토지의 의미,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지정돼 있고 용도 지역 행위 제한 하는데 그 지역의 제한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요. 그 제한을 아주 강화하든지 반대로 풀어주는 완화를 하든지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수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뒤에 것은 뭐 대충 보더라도.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기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보충하는 게 지구라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이런 뜻을 하는 겁니다. 그럼 18번의 용도 구역은요. 지역 주관은 따로 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용도 구역이라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기존의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더라도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을 역시 마음에 안 들어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따로 정한다는 게. 그래서 지역 구역은 지역 주관은 별도로 따로 정하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구역의 독특한 행위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역 주관은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지구, 단계적인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으로 해서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따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9번, 20번, 21번까지 이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 19번에 개발목적 관리구역. 나중에 농지법까지도 용어는 다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농지법까지도. 네. 자, 일단 이 말부터 한번 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은 이거 구역자 들어가는 말이죠? 구역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게 관리기로 결정하는 저 용도 구역제는 두 번째 있는 용도 구역제. 요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관리기구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에 요 말이 들어간다면 요거를 지정할 때는 뭐 세워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요것이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관리기구로 뭐 하라라는 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 관리계획 내용은 5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그랬잖아. 아까 답변도 잘했잖아. 자, 요 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눈동자가 여기서 수초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대답은 못해? 저기 나와 있네? 이게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아, 살펴봐요. 저기 내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 확실히 안 들어가? 확신 있게. 아니 오늘 대답 잘하시다가 갑자기 쉬기 전에 왜 이러나 쉬기 전에? 개발목적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여기에 들어가요? 아니죠. 여기에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에? 여기 들어가 개? 그러면 기는 어디 들어가요? 이건 기반시설이지. 저긴 구역자 말을 주잖아요. 기반시설은 항상 시설이 들어간다니까? 이거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어디 들어가요? 저기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빨리 얘기하시면 돼. 작은 눈치 보고 있어.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질문이야. 어떤 내용으로? 저거 내용을 많이 묻는다 그랬잖아. 관리계획 내용을 용어로서는 제일 많이 물었어요. 올해는 도시계획 이 말이 시험에 나왔지만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물을 때 이게 들어갔다고 이게 대표적인 답으로
제가 여기서 외우는 거 두음자는 저는 아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개도시에서 수입한다면서 이것만 외우게 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용도구역 쓰임새에 따른 구역은 우리 공법에는 구역자 쓰는 거 많다. 구역자 쓰는 거 많은데 관리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요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두음자를 딴다 그랬잖아요. 구역은 구역이지만 여기에서 쓰는 용도구역에 5가지만 있지 여기에는 저게 안 들어가요. 혹시 이건 들어가느냐? 개. 아이고 개도시 수입 외워놨는데 여기 개 아닙니까? 개. 개 품종이 달라. 개는 개인데 품종이 다르. 저거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이게 두음자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렇게 하지만 구별해야 된다고. 이게 두음자 단점이에요. 이런 게. 열심히 외웠는데 개를 외운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긴 그냥 틀리지.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게 두음자 단점이라니까. 요 2가지는요. 구역자 들어가 있지만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보셔야 되고 그럼 이건 어디에 존재하느냐?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우리가 국계법 체계를 할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대로 하고 나서 관리계획 내용 5가지가 순서로 나오고 저게 끝났으면 개발행위 허가제 나온다 그랬죠? 그 개발행위 허가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내용인데 일단 쉴 시간 됐으니까 뭐 소리가 들리네 쉬자고. 관리계획 내용인지 아닌지 지금 살펴봤어요. 한참 얘기해야 돼 이거.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10분 쉬고.